여기 논밭에 엎드려 있는 한 명의 닌자가 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은 냄새로 공기는 짙어졌고 오늘도 그는 논밭에 엎드려 본인의 진로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지늘기 스며들어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스며드는 날, 차라리 이보다 돈벌이가 적더라도 마음 편한 벼농사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키도 소류, 이가라고 불리던 지방의 하급 닌자였습니다.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흔히 접하던 닌자는 초자연적인 인수를 사용하며 온몸에서 슈리켄과 각종 암기들을 뿜어대며 단신으로 일당백의 기세를 뽐내며 다수를 베어 넘긴다던가, 때로는 긴 하루를 끝낸 후 근사한 다다미 방구석에 틀어앉아 따끈한 사케 한 잔에 목을 축이며 비밀스러운 삶의 고민을 씻어 넘기는 고독한 어둠의 암살자로 묘사됩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들이 입던 코스튬과 복면들을 비롯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후대에 지어낸 판타지입니다. 그들은 무력 집단이라기보다는 일정에 가까웠고 주 업무는 암살이나 파괴 공작이 아닌 정보 수집이 가장 큰 임무였으며, 때문에 개개인의 뛰어난 무력 이전에 현지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친화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암살이나 파괴 공작과 같은 극히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때는 특별한 1급 기밀로서 직접 처리해야 할 사유가 없는 이상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현지의 주민들이나 도적 관리 등을 매수하여 실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를 현대의 대한민국으로 치환해보자면 규모와 사이즈만 다를 뿐 국가정보원의 블랙 요원이나 그레이 요원들이 하는 업무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의 닌자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던 평범한 첩보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국시대의 일본의 경우는 한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 군림할 정도로 그 집단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이 특이한 부분인데, 중앙정부가 유명무실해지며 다이묘라고 불리던 지방 정권의 힘이 막강했던 그 특유의 정치체계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방 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던 것이죠. 현재 일본 미에현에 위치한 이가 지역은 당시에는 험준한 산악지형과 울창한 숲, 암석 토양으로 특징 지을 수가 있으며, 이런 지형은 대규모 농업을 어렵게 만들었고 소규모 농업과 계단식 논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양 조건 또한 바위가 많으며 비옥하지 않았고, 심지어 얼마 안 되는 평야 지역은 수시로 범람이 되던 관계로 주민들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쳤지요. 그러나 바꿔 말하자면 험준한 지형이 특징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천연 요새화되어 있어 대규모 군대가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이러한 고립된 지역 주민들은 독특한 기술과 관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농사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기나긴 전국시대 동안 일본은 끊임없는 전쟁과 하극상의 반복으로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해 있었고, 주변의 유력한 다이묘들과 계약하여 첩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이가 지역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환경을 가졌던 다른 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강력한 다이묘가 아닌 지역의 시족에 의해 통치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자급자족하는 공동체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자치성의 보장으로 인하여 외부의 간섭 없이도 고유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존할 수 있었지요. 닌자의 계급은 그 체계가 독특하면서도 매우 간단명료하였습니다. 이들은 상급 닌자인 조닌과 중급 닌자인 춘인, 하급 닌자인 개닌으로 나뉘었는데, 상급 닌자는 특정 가문의 시족의 인물들이 주로 맡았으며 작전을 계획하며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다이묘와 직접 협상이 가능한 시족의 대표자급의 최고위 닌자였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집단에서 두령이나 상당한 권위와 책임을 가진 몇 사람뿐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중급 닌자는 상급 닌자가 계획한 전략적 명령을 하달받아 하급 닌자의 활동을 감독하며 작전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들도 이름만 중급일 뿐이지 닌자 사회에서는 상당한 고위층이었기에 그 수가 매우 한정적이었고, 하급 닌자가 중급 닌자가 되기란 매우 어려웠지요. 우리가 매체에서 흔히 접하였던 직접 작전 수행을 하는 닌자들은 하급 닌자에 해당하는 개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임무를 직접 실행하는 주역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인술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론 전투기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술만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닌자들에게 있어서 전투기술이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을 때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어차피 전문 전투 집단인 사무라이들과 싸워봐야 이길 가능성도 적을 뿐더러 이겼다 해도 이것은 스포츠 게임이나 승부의 세계 같은 것도 아니고 얻을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오히려 앞으로의 임무 수행에 있어 마이너스였던 의미 없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닌자들의 인술이란 주로 위장술이나 프로파간다, 침투술, 약초학, 독도법 등의 매우 실용적인 기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위장술 같은 경우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변장을 하였는데 주로 농부나 상인, 승려 또는 사무라이로 변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절대로 튀지 말아야 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또한 남성이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에서는 쿠노이치라고 불리던 여성 닌자를 잠입시켜 정보를 훔쳤는데 자신의 성별을 이용하여 적의 거점에 침투하는 데 자주 고용되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간단명료하면서도 효과적인 인술이었으며 더 치명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당시의 고위층들에게 큰 인기를 받았던 사루가쿠라는 예능인으로 위장했던 것 또한 주목할 만한데, 이들은 직업의 특성상 각지를 전전하며 공연 기술을 사용하여 고위층 사교 모임에서 즐거움을 주며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고급 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기도 하였죠.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골프와 연극, 뮤지컬이나 오페라와 같은 다양한 교양과 함께 심지어 접대의 임무를 위하여 폭탄주 제조를 배운다던가 고스톱, 텍사스 홀덤, 마작과 같이 그 어디에서든 끼어서 놀 수 있도록 받고 있는 특수교육과 비슷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간다 또한 매우 중요한 인술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특별히 중상모략이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정보의 유포 그 하나만으로 그 효과는 충분히 위력적일 수가 있었습니다. 약초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학문 중 하나였습니다. 약초에 대한 지식은 부상이나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치료를 하거나 생존에 필요한 식용식물을 찾는 것은 영양과 기타 생존 요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으며, 독초를 활용하여 제작한 독약은 적대 진영의 식수원에 풀어 며칠간 그 움직임을 봉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으며, 실제 역사에서는 극히 드문 임무였습니다만 암살에 활용할 때도 필수적인 기술이 되기도 하였지요. 또한 당시에는 대규모 군대가 움직일 때 높은 확률로 유곽도 동시에 따라다녔고, 주로 아시가로와 같은 하급 병졸들을 상대하는 이 어두운 장소는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하였는데, 이는 중세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빈번하게 보이는 매우 현실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에서 일하는 유녀들이 닌자들의 사주를 받고 정보원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쿠노이치 그 자체가 잠입을 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했기 때문에 전국시대의 다이묘들은 이 유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그 설치에 관하여 큰 딜레마에 빠졌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닌자들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인데, 때는 1579년. 당시 이 주변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오다 노부나가의 입장에서는 이가 닌자 집단을 전국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골치 아픈 장애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가류 닌자와 함께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닌자 집단 중 하나인 코가류 닌자는 이미 노부나가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독점적 장기적인 계약을 맺었던 정황이 연구된 반면, 이간 닌자들은 여전히 독립적인 토착 세력이었으며 외부의 통제에 저항을 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보수만 충분하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현재 적대 진영에 속한 곳에서도 닌자 파견을 요청하면 양측에 동시에 파견을 하기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간 닌자는 흔히 탈주자가 발생했을 시 끝까지 찾아내서 처벌을 한다는 행동강령을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그 엄격한 처벌이라는 것은 남은 가족들과 함께 처형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마도 이러한 강력한 법도를 통해 집단의 결속력과 비밀 유지를 중요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닌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바쁜 업무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이러한 임무를 한 명이나 두 명을 위해 할 여유까지는 없어서 방치를 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말이지요.